한미 통상협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양시장 또 큰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강보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196,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관세 변수가 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도 결국은 왔다 갔다. 네. 구글도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도로 그렇죠.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는 모습입니다. 네, 분명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변수 자체가 시장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보죠. 네, 상사인증권 신월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점 계속 찍었다가 내려오고 찍었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찍다가 못 들으면 다시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비교적 견조하게 상향 조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확인이 되었지만 그 재료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수급과 그리고 또 재료의 소진 이후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신규 재료, 그러니까 모멘텀의 발현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점을 찍었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은 이런 수급과 신규 모멘텀이 비교적 아직 확실하게 안정화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 중에서 크게 작용했었던 것들은 상법 개정과 같은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가장 핵심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지수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극도로 악화되었었던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좀 진정이 되었고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압박감은 여전히 유효하나 근본적인 관세 정책이라기보다는 유연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를 좀 관철시키기 위한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투심의 일부 회복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을 이끌 수 있는 기업 실적의 개선 그리고 매크로발 불확실성의 좀 안정적인 약화가 수반이 될 때 이런 정책발 모멘텀과 함께 좀 결부가 되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한미 그 관세 협상이 지금 연기된 상황인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보니까 그 AI 서밋에서 그 이제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얘기하면서 원래는 한 25%인데 15%를 낮춘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거를 산 거다. 그러니까 5,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율을 낮춘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사라. 그러니까 네. 관세율을 낮추는 걸 사라. 이 얘기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노골적으로 요구한 상황이죠. 네, 결국에는 관세를 내서 그 돈을 내던지 아니면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함으로 수단으로 돈을 즉 투자를 해라 미국에 투자를 하면 관세율을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또 어제 전해진 바로는 시장을 개방하면 할수록 관세율을 낮춰주겠다. 즉 이는 미국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너네가 미국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구입을 하면 관세율을 낮춰주겠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함은 트럼프 특유의 그런 네. 거래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 예전에 책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결국에는 유럽과 한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수입을 한다면 뭘 주고받으려면 미국에서 우리는 뭘 수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에 대한 부분들 있겠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관세율도 있겠지만 좀 더 미국의 규제를 한국의 규제 수준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또한 일본의 사례는 일본은 상당히 니케이가 주가가 오르면서 좋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참조해 볼 부분은
인도네시아가 원래 기존의 관세율, 상호 관세율이 32%에서 19%로 내려가는 동시에 자동차, 농산품, 의약품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대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주요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제품군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국내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플랫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협상에도 이제 외환 환율 전문가가 대동했다라는 보도가 언급된 것처럼 환에 대한 부분까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방위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또 함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사실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보다는 앞으로의 기대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네. 보는 시각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또 미국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특히 최근에 네. 나스닥만 보더라도 뭐 지금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네.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국내에 있어서는 예. 외국인들의 수급이 비교적 견조했지만 7월 중순 이후에 다소 조금 엇갈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 등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거의 다 대부분 반영이 되었고 네. 추가적인 정책 재료가 좀 부재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반면에 미국 증시는 6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네. 나오면서 상반기 수익률은 국내 코스피가 월등히 앞서지만 6월 이후의 수익률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전반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힘은 미국 쪽이 더 좋았고요. 그러게요. 거기에서 이제 나스닥의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레벨 부담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출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에 나스닥 중심의 기술 관련된 미국의 패권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위에 기반했을 때 그와 관련된 수요는 팽창이 될 것이고 공급은 미국 주도로 할 수 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압박감이 경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훈풍, 온기를 느끼는 곳은 미국 쪽. 이제 M7으로 대표되는 기술주, 성장주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면은 미국 기술주 이퀄 AI 그렇죠. 특화주잖아요. 네. 거기가 1등이니까 어쨌든 네.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 그 나름대로 거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게 하이닉스 하나라고 보면 HBM이 실제로 뭐 지금까지 실적은 너무 이제 히스토리컬 하이 계속 찍으면서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쟁력이 경쟁이라기보다는 과당 경쟁으로 좀 이제 수익이 좀 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잖아요. JP 모간하고 그 골드만이었죠. 네. 골드만이 이제 하락, 그다음에 BOA가 상승, 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붙었는데 신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양쪽 중에서는? 뭐 제가 종목에 대한 그 뷰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구 말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하우스의 뷰는 30만 원 후반대에 대한 TP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창출 능력은 당분간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경쟁력과 점유율 측면에서 우려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좀 줄어들 가능성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준다기보다는 압도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투자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나 이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정책들이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내년도 예산안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확인이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 기업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수요에 대한 부분들 함께 고려한다라면은 부정적인 재료보다는 그래도 현재 수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상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열어두는 그림들이 조금 더 비교적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30만 원 후반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간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 뷰하고 약간 네. 비슷한 시각이고, 근데 보면 단기적으로는 또 약간 공급 과잉 논란 이슈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지금 지수의 흐름과 거의 삼성전자의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정책 모멘텀이 일부 약화가 되었지만 주가는 3,150에서 3,200 초반 레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걸 유지시켜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삼성전자의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통해서 그나마 유지시켜 줄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트리거가 발현이 되었을 때 주가가 간다라면은 그래도 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먼저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네.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고 어제 역시 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에 있어서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좀 나쁜 그림보다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그림들을 가져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트레이딩 전략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는 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 사면 네. 그 인버스를 같이 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주가 지수는 고점 같고 근데 네. 인공지능은 갈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신규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꼭지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진 못하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인버스 사면서 하이닉스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지수나 뭐 종목 업종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저희 판단에 의하면은 지수의 하락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얼마나 이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서 이 업종별 순환매 구도 속에서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가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발현되어야 되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긍정적인 재료도 있는 반면에 법인세 인상과 같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의 우려 또한 일부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지수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는 기업 실적과 매크로 그리고 글로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 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 업종 종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면은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다 좀 생각보다 저평가나 올라갈 재료가 좀 이따 나오겠지라는 종목 업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내가 산 거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내가 살려고 하다가 안 산 거가 올라갈 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이 딱 그런 장세잖아요. 네.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네. 부분들이다 보니까 호흡을 조금은 길게 가져가면서 이 국면이 좀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 좀 응축되는 그런 국면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괜찮은 섹터나 종목을 좀 사서 그냥 기다려야지 이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뭐 비교적 나쁘지 않은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뷰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타이밍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에는 매수를 한다라면은 추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일부 이상은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비교적 견조하게 나올 수 있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원자력, 조선기계, 방산 거기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기술 성장주가 간다라면은 반도체 AI 관련된 그리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조선 방산 원전 HBM 바이오. 네. 예. 거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1, 2개월 이후에 내수에 관련돼서 내수주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들, 뭐 화장품?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결부가 되면은 수급과 함께 매크로에 대한 부분들, 투자 심리가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될 때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서 얘기 잠깐 했지만 관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 지금 이제 뭐 4천억 불 우리도 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내던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일본처럼 저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냐 뭐 이런 느낌의 약간 이제 뉘앙스들이 좀 퍼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우리가 받을 걸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받는 걸 뭔가를 이제 정부는 시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쯤 되는 거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산업군이나 이런 군이 아까 말씀하신 고군들이 전부 다 관세 영향에서 이제 좀 파지티브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산업군이어서 그렇게 골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뭐 결과적으로 민과 관의 콜라보를 통해서 미국의 구미에 맞는 제안을 던졌을 때 이제 승낙의 사인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이라고 했던 것들은 네. 협상의 전술일 가능성이 높겠고 그리고 7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문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8월 1일 이미 연장이 된 상호관세 유예 전까지 사실 타결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다소 과반 이하 정도의 가능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모습을 본다라면은 결국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그룹 총수들과의 만찬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투자보다는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뭔가 제안을 던져줄 수 있는 각 그룹의 투자안을 정부와 좀 공유하고 이미 공유가 된 것들을 그룹 총수의 결정을 통해서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 나온 바로는 처음에는 1천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턱없다라는 반응을 받아서 이제 더블 정도인 2천억 달러 했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비록 경제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 규모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요. 대미 무역 흑자를 얼만큼 네. 내느냐에 대해서 더 꽂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수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 이 투자안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룹의 설비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쏠릴 수 있는 상황인 점은 조금 국내 경제 입장에 있어서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다소 이제 국내 성장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나쁜 거죠. 왜냐하면 이제 GDP 이번에도 발표된 거 보면은 기업 투자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한국엔 투자 못 하는 거고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면 다시 달러는 또 사서 가야 되니까 네. 강세여야 되고 그러면은 비록 또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도 그렇죠. 있겠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큰 정치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political business cycle 이론이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 한국과 미국이 대부분 작년 말 올 초에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다렸던 부분들 국내에도 가고 해외에 대한 투자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해외 특히 미국에 대한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은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의 입장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른 그런 포트폴리오보다는 뭔가 좀 편중됐다라는 측면에서 약점이 향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다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러트니 무역대표부가 실제로 일본 합의문 보면은 욕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를 네. 했고 또 이게 일본과의 그 합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거의 모범 답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해달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될까요? 지금 뭐 4천억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펀드 조성한다. 네. 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까지 해놓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투자 규모도 늘려야 되고요. 거기에 시장 개방도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도 구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게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방향성이 좀 나와줘야 되고 외국 이제 미국에 대한 달러
결국에는 우리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동시에 방위비에 관련된 부분들 잘못된 데이터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설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금 더 좀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즉 올림픽보다 월드컵 비교가 맞는데 네. 뭐 일본이 먼저 게임을 했는데 일본이 더 좀 잘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비교가 되면서 우리도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딱 연출된 것 같습니다. 쉽지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본부에 어저께 간 사진 보셨어요? 이렇게 모자 쓰고 둘이서 네. 있는데 네, 안전모 쓴 거 봤습니다. 안전모 썼는데 이렇게 한쪽에서 파월이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는 그 네. 사진은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와중에서 이 모자 벗으면서 등 턱턱 쳐주고 네. 금리 내려라 뭐 이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데 거의 협박 느낌이던데요. 그죠? 거의 협박 네.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금리를 내릴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금리는 뭐 모르지만 저희끼리 그냥 이제 네, 어제 상상을 이제 해보면 연준 방문 소식을 듣고 오늘 이제 일어나서 너무 그 그림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공사 현장 그리고 안전모를 이렇게 여러분 트럼프와 이제 파월이 쓴 그림을 상상을 못 해봤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보기 드문 장면이 나온. 저는 저기서 또 파월 의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저희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게 네. 그 이미 개보수가 끝난 공사장에 대한 네. 건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이 합산해서 마련하니까 우리가 그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 공사 비용은 잘못됐다라는 걸 정정하기 전에 절레절레를 했고 네. 이건 끝났으니까 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트럼프가 수용을 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잘하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죠. 네. 금리 동결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약 60%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월러 연준 이사와 보우만 연준 이사가 지난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의 주장에 동조는 했지만 의사록을 확인하고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은 7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소수 의견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럼프의 입김이 결국에는 통했다라고 시장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 금리가 최근에 미국제 10년물 기준으로 4.3에서 4.5 사이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려갈 동력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는 드디어 트럼프 임기 개시 이후 처음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친화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 소수견이 나오지 않고 할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은 더더욱이 또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최근에 2, 3주 정도 확인이 되었던 인플레 지표를 본다라면은 CPI는 약간 관세 영향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PPI는 없었고요. 또한 수입 물가에서 수입 규모는 관세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장은 좀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개별 기업 좀 여쭤볼게요. 테슬라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아무래도 전기차 좀 판매율이 좀 줄었고 여기에다가 이제 가이던스 얘기하는데 당분간 좀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비교적 이제 기술주 성장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실적들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회하는 모습들 네. 나왔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몇 분기는 좀 고생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은 흐름들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폐지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아메리카당 등 이제 정치적 횡보 특히나 OBBBA 법안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너 리스크라고 하게 되는데 좋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안 좋은 국면에 위치하면서 투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악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수요를 자극하거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더 확장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측면 모두 지금 쉽지 않은 국면에 있어서 당분간은 테슬라에 관련된 투심과 주가의 흐름들은 좀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알파벳 예. 실적 발표했는데 너무 잘 나왔고 네. 그다음에 AI 관련 투자도 이제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주가를 더 띄웠잖아요. 네. 알파벳은 덜 오르고. 예. 그러면 결국 AI는 지속적으로 더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알파벳은 EPS 기준으로 컨센을 약 10% 정도 상회하면서 컨센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상회를 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알파벳의 입장에 있어서는 AI 관련된 투자를 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MS나 기타, 메타 등등 같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뭔가 수혜를 가져가기가 어렵고 이러한 산업들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제 아마존, 메타, MS 그리고 이제 알파벳 등이 하다 보니까 이 수혜는 결국에는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인 수익에 대한 비교인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AI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에 대한 뷰는 여전히 긍정적일 수 있으나 당분간은 투자 그리고 점유율 싸움, 기술의 경쟁 강도를 버텨내고 더 고객들 친화적으로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느낌으로 가고 밑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또 기업들 실적 발표 줄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빅테크 중에서 어떤 종목 가장 괜찮게 보세요? 뭐 시장에서 이미 다 인지하고 네. 있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높은 기업들, 이제 엔비디아, MS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앞서 나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뭐 1분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성장 기술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투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 AI 관련된 산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신성장 산업은 항상 우상향한다라는 그 판단은 하고 있으나 커브에 대한 기울기 그러니까 얼마만큼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들어서 훨씬 그에 대한 좀 낙관적인 시각들이 더 많아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이 대부분 관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좀 좋게 보신다는 거죠? 뭐 알파벳도 이미 나왔지만 네. 알파벳에 관련된 우호적인 흐름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는 누가 제일 싸요?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숫자로 했을 때는 누가 제일 싼 거예요? 미국의 일단.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워낙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펀더멘탈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네. 좀 볼 필요가 없나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나름 이제 P나 이런 게 어떤 애는 30이고 어떤 주식은 아직도 20대에 있는 게 있더라고요. 왔다 네. 갔다. 그러면은 그 낮은 걸 사야 되는지 아니면 높은 걸 더 사야 되는지가 달리는 말에 궁금하더라고요. 올라타야 되는지. 쉽지 않은 질문을 주셔서 제가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알게 된 게 지금부터 한 8년 전이고 네. 뭐 테슬라는 한 12, 3년 전에 처음 저는 인지하게 되었었는데 그때도 항상 비싸다. 맞아요. 라고 했었습니다. 네. 네.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쌌던 거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